먼저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저는 데이터 에듀의 그 개발 쪽을 맡고 있는 정대석 이사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chatgpt.bigibot.kr 이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오늘 실습할 자료들이 들어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두 개를 열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위에 그 chatgpt bigibot.kr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대 창업지원센터 측에서 이제 동의대에서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chatgpt 사이트가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이 그 대시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 챗GPT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챗GPT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을 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 해당 API를 이용해서 일단 1차 버전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1차 버전을 보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가 뭐 챗GPT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텍스트 결과 값을 도출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투 파일 내지는 이미지, 실제 이제 그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파일 내지는 이미지를 갖다가 도출할 수 있는,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또는 파일 투 파일 내지는 텍스트, 이런 식의 이제 기능들을 쭉 제공을 하는데,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제 파일 투 텍스트 기반, 그리고 아웃풋은 현재 텍스트만 일단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추후 그 챗GPT 사이트에서 사용하시는 뭐 달리 모델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식의 모델들도 추가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기서 이제 활용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은 엑셀 파일, CSV 파일을 그 다음에 일반적인 텍스트를 입력을 받아서 그냥 텍스트 베드로 해서 뭔가를 표출시키고 획출시키는 그런 식의 이제 기능 위주로 해서 일단 인터페이스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좀 더 편리함을 좀 제공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예,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러니까 실습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그 텍스트를 갖다가 출력을 하는 그런 실습도 있고, 실제 텍스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식의 실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분석된 결과를 도출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실습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습은 이제 이 플랫폼 내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실습들은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챗GPT 사이트에서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이제 시연을 하고, 지금부터 저희가 뭐 프롬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정형화된 것들이고 이제 통상적인 것들이에요. 실제 이렇게 하니까 GPT가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내더라 라는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GPT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프롬프트를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프롬프트라는 게 뭡니까? 실제로 프롬프트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질문이죠. 입력값. 얘한테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얘가 내가 원하는 답변을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게 사실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프롬프트예요. 단순하게 그 해당 프롬프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GPT 버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쭉 발전을 하면서 실제로 뭐 간략하게 이제 작성을 해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빠르게 도출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 프롬프트 디자인. 자, 프롬프트에 대한 뭐 작성 원칙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명확성 및 구체성. 그러니까 배경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간결해야 된다. 열린 질문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 내가 원하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안서를 쓴다, 보도자료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그 내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손이 안 갈 정도의 아웃풋을 내도록 뭐 언어와 문체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라 라는 것들이 이제 프롬프트의 작성 원칙입니다. 실제로 그냥 읽어보시면 뭐 다 아시는 부분들인데요. 실제로 뭐 질문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무한 질문은 실제 저희도 사실 뭐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애매하게 이야기하면은 잘 모르잖아요. GPT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GPT가
지금 현재 수준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글로서 그 친구하고 내지는 그 대화를 한다 뿐이지 실제로 저희의 말을 일반적인 뭐 그 다른 사회 초년생들이 하는 언어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빨리 내지는 빠르게 알아듣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 마케팅 전략을 세워줘 라는 식의 그런 단순함보다는 좀 더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구체적으로 뭔가 질의를 하는 게 GPT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데 이제 적합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배경 정보. 실제 GPT는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식의 업체를 운영을 하고 어떤 식의 삶을 살아왔고 어떤 식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우리 회사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해줘 라고 하면은 무슨 회사인지 알고 그런 통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답변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내가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 IT 회사고 이제 첫 유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 계획서를 뭐 작성 중인데 디테일하게 내가 이런 부분들이 힘들어 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간결함. 간결하다는 게 실제로 저희가 뭐 구체화하고는 조금 이렇게 상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쓸데없는 얘기를 적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실제 쓸데없는 얘기를 적지 말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끔 그렇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보통 그 일반적인 대화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나의 그 생각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그런 표현을 GPT에다가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린 질문을 사용해라. 사실 챗GPT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질문에서 한 번의 정보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이라는 게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자, 처음에 그림은, 자, 그 처음에 이제 어떤 식의 좀 레이아웃을 갖다가 만들어줘. 그 다음 그 레이아웃에서, 이런 레이아웃에서는 디테일하게 정보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계속적으로 내가 걔한테 지가 답변하는 그 챗GPT가 답변하는 내용을 갖다가 물고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서 뭔가 정보를 갖다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대화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 저희가 뭐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 GPT를 써요. 쓴다는 부분들이 실제 그 뭘 만들어줘, 뭘 짜줘 라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갑니다. 전체적으로 내가 뭘 만들고 싶어 라는 기본적인 그 커리큘럼, 코드를 도출한 다음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바꿔줘, 저거는 저렇게 바꿔줘. 한꺼번에 그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실제로 그 많은 소스를 나도 감당을 못해요. 나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도 얘한테 체계적으로 결과를 갖다가 도출을 시키고 그 체계적인 결과를 내가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그게 회사의 자산, 나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챗GPT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뭔가를 돌려서 결과가 나왔다. 그거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고 실제로 그걸 정리를 해서 실제 그거를 이제 어떤 클래스화하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나중에 되면은 꼬입니다. 꼬여서 챗GPT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도대체 뭘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내가 최종적으로 명령한 이 명령어가 뭔가 잘못됐을 때는 이전으로 돌려서 이전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식의 이제 구조로 해서 뭔가를 제안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 실제 우리 회사의 성장을 돕는 전략을 제시해줘. 뭐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호하죠? 모호한데 실제 이제 좋은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식품 회사를 위한 6개월 브랜드 인지도 뭐 작성해줘. 내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질의를 했을 때 그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식의 이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문체. 언어와 문체라는 게 실제로 예전 같은 경우는 자, 내가 반말을 하면 GPT도 반말을 했어요. 내가 존댓말을 쓰면 GPT도 존댓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안서를 작성할 때 실제로 제안서 같은 경우는 뭐입니다로 안 끝나잖아요. 뭐임. 내지는 그런 식으로 딱딱 끝나는데, 이제 그런 식의 그 아웃풋을 원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했는데, 지금은 내가 반말을 해도 존댓말 써줍니다. 주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실제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자, 이 사이트에 보시면은 실제 우리가 라이팅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팅 스타일. 기본적으로 자, 내가 아웃풋을 갖다가 학문적인 성향을 띠는 어떤 아웃풋을 만들어줘. 내지는 회화체로 만들어줘. 좀 네가 글을 만드는데 좀 창의적인 독창적인 스타일, 뭐 시소설이라든지 그런 류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그 보도자료용으로 만들어줘. 아니면 저널리즘, 뭐 어떤 신문 기사 같은 내지는 사설, 칼럼 형식으로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해서 라이팅 스타일을 이제 정해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챗GPT가 최초에 이제 영어 내지는 그런 식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영어에 대해서 영어로 뭔가를 했을 때 결과물이 사실 좋습니다. 잘 알아듣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실제 뭐 신문 사설로 해줘. 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풀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더 영어로 이제 라이팅 스타일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제너리스틱, 뭐 애널리티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좀 더 정보가 그 아웃풋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셔서 이 해당 사이트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거기에 보시면 PDF로 해서 이 저희들 교육 자료는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위에 이런 식의 프롬프트 작성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실습을 해볼 겁니다. 저 챗GPT는 많이 사용해 보셨으니까 아시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인 프리 버전이 있고 이제 플러스 버전이 있는데, 실제 요즘은 또 저 버전대가 높아져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API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유료고 뭐 3만 원, 4만 원 그 정도로 결제해서 월 결제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조차도 트래픽이 많게 되면은 어느 틈엔가 한 2시간, 3시간인가 옛날 모델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API는 안 그렇거든요. API는 어차피 이게 정액제가 아니고 트래픽당 토큰이라고 그러죠. 토큰당 가금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API를 달게 되면은 실제 이제 뭐 원활하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 API 같은 경우는 이제 API를 개발을 해서 API를 운영할 수 있는 서버, 그 다음에 챗GPT하고 이렇게 통신을 해야 되는 API 서버,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질의를 했을 때 그 라인을 다 타서 그 챗GPT에다가 질의를 하고 응답을 받아서 다시 출력을 시키는 그런 식의 이제 딜레이 타임이 조금 존재를 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 패킷이 끊어질 수도 있다. 통신이 끊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조금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좀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보도자료, 신문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보시면 돼요. 실제 지금 저희가 챗GPT를 활용을 해서는 이제 보도 자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 및 빠른 초안을 작성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챗GPT를 이용해서 어떤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사실 어떤 초안이 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초안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민도 있고요. 어떻게 만들지? 그런 부분들에 챗GPT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만약 공고문이라든지 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시게 되면 이 공고문 같은 경우는 실제 딱 정형화된 거죠. 언제, 제목,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정형화된 그 자료를 갖다가 그냥 등록을 해서 말 그대로 그냥 그 보도자료를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은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GPT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라는 폴더 안에 보도자료 제작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거를 일일이 또 프롬프트로 작성하기 힘드시니까 프롬프트를 저희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 프롬프트를 일단 다운받아서 한번 열어보시면은, 자, 보도자료 제작 프롬프트 하단에 제가 아까 보신 공고문에 대한 내용을 올려놨거든요. 실제 저희가 이 공고문의 내용으로 해서 좀 실습을 해볼 거고요. 이 공고문의 내용을 GPT에 입력을 하시고, 실제 어디서 드래그를 하던 카피를 뜨셔가지고 입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의 내용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들이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위 내용은 현대자동차 계약직 R&D 임원 통역 번역사 채용 공고입니다. 자, 이 공고를 홍보할 수 있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자, 보도자료를 작성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그 아웃풋을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채용 목적, 두 번째 문단은 접수 기간, 세 번째와 네 번째 문단은 채용 내용, 다섯 번째 문단은 채용 관계자의 말, 마지막 문단은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는 방법을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샌드 버튼을 누르시면요. 실제로 이제 챗GPT도 쭉 질의가 갑니다. 가서 답변이 빠르죠. 실제 여기에 대한 이제 보도자료,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위에 제가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해당 내용을 제가 원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보도자료로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보도자료 내지는 어떤 공고문, 먼저 뭔가 정형화된 그런 식의 일자 내지는 내용, 내지는 우대사항, 딱 정해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 이제 보도자료 형태로 해서 이렇게 글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게 되면 보도자료는 보통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내지는 그런 데다 이제 올려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요. 내가 이 내용 기반으로 보도자료로 만든 이 내용 기반으로 또 뉴스 기사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뉴스 기사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요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위에 보면 버튼이 있으시죠? 자, API하고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바로 접근을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API는 API를 달아서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얘가 여러분들이 질문한 내용의 이전 기억을 못 해요. 단순하게 패킷 하나당 질의를 갖다가 그냥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다면은 실제로 다시 이 내용하고 네가 답변한 내용을 다시 올려가지고 또 이 내용에서 뭔가를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게 여기에 기억을 할 수 있는 버튼을 하나 만들었어요. 디폴트는 그냥 단답성, 즉 하나의 패킷으로 해서 하나의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연속적으로 해서 열린 질문을 한다든지 연속적으로 뭔가를 진행할 때는 이 버튼을 켜시고 이제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아까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켜지 않고 이 프롬프트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위 보도 내용을 통해서 뉴스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보도 자료를 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내가 버튼을 킵니다. 키고
아까 입력한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질의를 하면은,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자, 위 보도자를 통해서 뉴스 기사를 작성해 달라 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뉴스 기사를 작성을 해줍니다. 실제 저희가 그 보도자료 형태의 글 뉘앙스하고 문법이라는 문체하고 뉴스 기사에 대한 이런 문법 문체가 좀 다르다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일단 질의하실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이팅 스타일을 아까 이런 식의 스타일들을 아까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저널리즘적인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게 좀 더 거기에 맞는 이제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만든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보도자료에 해당되는 기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사를 만들었어요. 기사를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그 기사를 갖다가 이제 좀 남들한테 많이 클릭을 할 만한, 대신 눈에 띌 만한 이제 제목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갖다가 저희가 사실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 사람들한테 이목할 만한 뉴스 기사 제목 3개를 추천해 주세요. 자, 사람들 이목할 만한 뉴스 기사 3개를 추천해 주세요 하면은 이제 3개 정도가 이제 추천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문사에 보내신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보도자료라든지 그런 것들 등록하실 때 해당 제목에 해당 내용들, 그 내용들은 당연히 검증을 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 해당 그 글들 처음부터 작성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도자료라든지 신문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그 뉘앙스, 그 라이팅 스타일을 갖다가 이제 가미하시면은 실제로 해당 GPT가 그 라이팅 스타일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결과물을 제공을 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도자료 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도자료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아까는 그 공고문을 갖다가 그냥 드래그해서 이제 내용을 입력을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공고문 자체가 파일, HWP 내지는 PDF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그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동일하게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넣으셔가지고 직접 해보세요. 해보시는데, 기존에 우리가 내용이 끝났잖아요. 기존에 그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이전의 기억은 네가 조금 사라져도 라고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전자기기든 웹사이트든 마찬가지겠지만, 그 서버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과감하게 새로 고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새로 고침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다시 활성화를 시키셔서, 기억을 활성화 시키셔서 한번 요 보도자료 제작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일은 여기서 바로 그냥 찾으셔서 등록하시면 돼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실습하시면서 보통 저희가 공고문이나 문서들이 보통 HWP 파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HWP는 이게 실제 우리나라 기업이든지 만든 그런 확장자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공용화되지 않은 그런 식의 이제 포맷이라서 실제 챗GPT 사이트에서도 이제 인식을 못해요. 파일을 업로드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 이렇게 PDF로 변환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작성하는 프롬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프롬프트 작성 규칙에 이제 의거해서 작성된 프롬프트니까 한번 내용도 한번 의미를 해보시고요. 파일을 분석해서 결과가 이제 리턴되어 오는 그 형식이기 때문에 실제 다른 프롬프트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다 한번 해보셨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뉴스 기사도 작성해 달라고 하고, 실제 이제 제목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이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분석 데이터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엑셀 파일이라는 게 엑셀 안에 있는 그런 식의 이제 데이터 정형화된 어떤 또 매출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우리 회사에서 뭔가 이제 매출에 대한 뭐 어떤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 매출된 이런 실적들을 그 상품 뭐 어떤 기준 내지는 뭐 지역 기준으로 해서 뭔가 보도 자료를 만들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제 해당 파일을 올려서 얘한테 이제 이거는 어떤 식의 매출 실적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분석을 해서 직접적으로 나는 모르겠어 네가 분석을 해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그 파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보도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존재하실 겁니다. 이 두 개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프롬프트를 그냥 카피해서 등록을 하셔서 한번 입력을 해 보시면 돼요. 그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뭐 드래그 하셔서 갖다 놓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실제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작성한 프롬프트에 여기에 자, 위 데이터가 아니죠. 이 파일은 이제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의 뭐 품목, 실적, 매출 정보이다. 이것들을 대조해 달라. 내용에는 헤드라인, 시작은 전체 토픽, 뭐 리드 내용, 본문, 마지막에 향후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실제 어디선가 요구하는 제안서 내지는 요구하는 양식들에 대한 포맷을 그냥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되고 내가 원하는 자료 어디서 뭐 어떤 식의 니네 매출 자료를 가지고 나한테 뭔가 보고서를 만들어줘. 보고서 양식은 이래 라고 하면은 그 매출 자료를 갖다가 그냥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 양식을 갖다가 기술을 해서 바로 거기에 원하는 결과를 갖다가 이제 받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등록을 하셔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제가 요청드렸던 대로 헤드라인, 리드 내용, 본문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동향, 향후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향후 계획. 이런 식의 결과를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 우리가 정형화된 간단한 내지는 어떤 좀 서술형이 아닌 그런 식의 자료들, 파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서술형 내지는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초안을 만들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파일들은 저희가 이 파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또 질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것들로 해서 사실 자, 매출 실적하고 매출 정보가 있어요. 자, 이게 실제 우리 회사의 실적하고 정보예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만약에 어디에 홍보를 하고 싶은데 홍보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 해당 내용을 조금 이렇게 가시화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 내지는 이 파일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뭐가 있을까라고 질의를 하셔도 돼요. 실제 이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파일에서 그냥 분석 가능한 내용을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면은 실제 파일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그 데이터는 있는데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의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실제 내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식의 사업을 했을 때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식의 분석을 할 수 있지? 어떤 식의 아이템을 가지고 뭔가 제안서를 쓸 수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일단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쪽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지를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초기 아이디어를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매출 실적은 데이터 포함해서 품목은 이거고 이렇다. 분석 가능한 요소는 매달 특정, 추이, 변동성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